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 용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을 만들어요. 1번부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글자가 검정색이면 우리도 검정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안에 도형의 경우에도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보이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림자라든지 외곽선 같은 것들 일부러 장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장식이 없는데 적용을 한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고 하는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 제목이 있습니다. 하단의 로고 등등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각 슬라이드의 위치는 슬라이드 크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그림을 삽입할 경우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가 있으니까 경로 잘 찾아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순서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용지 크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끝자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가셔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면 A4 용지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미지를 넣었을 때 크기를 얘기하는데요.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요. 콩 찍으셔서 슬라이드 A4 용지다 라고 설정을 맞춰줬습니다. 총 6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제목 슬라이드 한 장밖에 없죠?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들이 보일 거고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을 자유롭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만 있는 친구로 3, 4, 5번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글씨를 넣거나 표, 차트를 넣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 글자 누르셔서 제목 및 내용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해요. 3번 슬라이드와 똑같은 모양으로 4, 5번을 만들겠습니다. 반짝이 뿅뿅 찍으면 같은 모양의 슬라이드가 반복이 되고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누르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걸로 하기로 했죠.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2번과 6번은 제목만 있는 슬라이드,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슬라이드 6장을 구성해 놨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의 경우에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이 있고 하단에 로고, 번호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마스터 이용해서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2번 슬라이드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도형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하단에 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번호는 어디에 있는지를 제작하시면 될 텐데요. 보기 메뉴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1번 딱지 붙어있는 아이 얘를 선택하셔서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넣도록 할 텐데요. 살짝 화살표 들어가 있죠. 클릭 드래그 해서 가늘게 그려줄 건데 방향이 반대쪽이로군요. 빈 그루로 돌려주셔도 되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도형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도형을 돌려주겠다, 좌우로 대칭하겠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겠죠? 색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내가 보기에 짙은 색은 짙게, 옅은 색은 옅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구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농도 조절만 돼서 나옵니다. 채우는 색깔 일단 옅어 보이니까 흐리게. 다만 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에는 선이 없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선은 없어요 라고 꼭 맞춰주셔야겠죠?
삽입의 도형, 배지 도형 이용해서 쭉 드래그해서 넣고 색깔은 짙어 보이고요. 선은 역시 없다. 제목이 밑에 깔려 있어서 보이질 않는데 제목이 들어가 있는 도형은 순서를 맨 앞으로 뺄까요? 순서 맨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글자들의 위치, 크기 지정된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도둠의 40, 흰색. 홈에 가시게 되면 글자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단의 로고는 ITQ 안에 픽처 안에 로고 2번이라고 그림이 있다고 하죠. 삽입에 그림 가셔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그림을 로고 2번 갖고 오세요 라고 했네요. 결과물이 좌측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고요. 크기도 좀 커 보이죠?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회색은 투명하게 처리를 해줬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서식이 떠 있어요. 거기서 색깔을 이라고 선택하시고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투명색을 설정하면 이렇게 화살표 쫓아다니죠. 요 회색이 불필요해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색깔만 사라지게 될 거예요. 번호는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그 위치 그대로 들어가 있죠. 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슬라이드의 번호입니다. 위치만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제목이 들어가 있어도 불만은 없는데 다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목 슬라이드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배경 그래픽이 보이지만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에만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스터는 이제 닫고 나올게요.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만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아이들은 다 슬라이드의 도형과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오른쪽 하단에 번호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왔었는데 번호가 보이질 않죠? 보이도록 해주면 됩니다. 삽입에 텍스트, 슬라이드 번호를 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슬라이드 번호를 넣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확인하셔서 모두 적용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보여요. 다만 제목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는 제목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서 세부 조건이 주어졌죠. 우선 도형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직각 삼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라 라고 되어 있죠.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이 뜨면 도형을 채워주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에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채우겠다라고 선택합니다. 그림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림 1번 키보드를 치고 있는 이미지.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 50%,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채우기 윤곽선 효과가 있어서 효과 클릭하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를 찾으시면 되겠죠.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름이 떠요. 다만 투명도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군요. 직접 부탁을 하러 갈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림 서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채워주는 거, 채우기를 보시면 투명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좁혀놓은 상태지만 여러분들은 넓게 쓸 거니까 서식창은 그냥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좀 닫았다 열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를 삽입할게요. 삽입에 워드아트. 모양을 일단 가장 심심한 첫 번째 친구 이용하셔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씨를 써놓고 보니 문제에서 글꼴
지시가 되어 있어요. 크기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도둠의 굵게라고 되어 있으니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상자, 테두리를 콩 찍으시면 글자를 몽땅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둠을 찾도록 할게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대로 갈 거고요. 굵게 할 거지만 그림자는 또 필요가 없네요. 글꼴을 맞춰줬습니다. 변환을 시켜줄 거고 효과를 줄 거예요. 도형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 효과를 가시면 여기에서 반사나 입체 효과, 변환 다양하게 주실 수 있네요. 문제에서는 변환의 물결 1번이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반사, 텍스트의 효과 가시면 반사 효과 찾으실 수 있겠죠? 근접 반사의 4포인트 옵셋.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상자의 테두리 동글동글 구슬 보이죠? 크기를 적당히 늘려주시고요.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에 그림 123 주식회사 로고 2번을 불러오겠습니다. 배경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해봤었죠. 그림 서식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해주겠다. 누구를요? 요 회색을요? 라고 해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끝냈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제작을 해볼 거예요. 출력 형태처럼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할 건데 그 안에 있는 글자는 굴림의 24다 라고 했네요. 제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에 들어가 있는 요 글자가 굴림의 24다 라는 뜻이에요.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도 도형들 넣으실 적에 그 도형의 선들은 없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맞춰주세요. 삽입의 도형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시면 되는데 글자는 그 상자에 담아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의 도움 받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더하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글꼴 맞춰보도록 할까요? 굴림의 24라고 되어 있으니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찾아줄게요.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고 검정색으로 보이니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으로 얘가 얘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링크를 걸겠습니다. 삽입의 링크, 하이퍼링크. 현재의 문서에서 슬라이드 6번과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링크가 걸렸다라고 파란색의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거 보입니다.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죠. 삽입의 그림. 하회탈 모양은 그림 5번을 이용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하회탈만 잘라서 표현을 할 건가 봐요. 일단은 이 친구라고 삽입. 가져다 놓고 보니 이 친구가 지금 필요 없는 부분들도 같이 딸려왔죠? 그림 서식으로 가셔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기.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선들 보이시죠? 이게 칼날이다 생각하시고 드르륵 드래그 하셔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범위 조절이 끝났으면 비어있는 공간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위치를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도 목차 슬라이드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네요. 제목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영문들 모여 있고 한글들 모여 있는데 상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군요.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서 모양들 맞춰주고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글머리 기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콩 찍으셔서 글머리 기호 중에서 모양 똑같은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가 있죠.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문단의 수준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준 늘림.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고 글씨가 작아진 게 보일 거예요. 여기도 역시 글머리 기호 맞춰주셔야겠죠. 각각의 문단에 대해서 글자 모양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별 문단의 경우에는 굴림의 24 굵게, 그리고 네모 문단에 대해서는 굴림의 20이라고 둘 다 굴림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이니까 몽땅 선택해서 글꼴을 맞춰줄 거고요. 줄 간격도 1.5, 1.5라고 하는 건 똑같네요. 공통 부분은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 문단의 경우에는 글자가 굵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 요거는 굵게 처리를 할 거예요. 크기도 24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맞춰줬고요. 네모 문단에 대해서는 글자 굴림의 20입니다 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다 됐으면 단어 끝나는 부분들을 보시고 상자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상자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그대로 한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테두리에 대시면 이렇게 더하기 나오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글씨 작업이 끝나면 동영상을 삽입하도록 하죠. 삽입에 미디어, 비디오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들어있는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동영상이 들어있네요. 선택하셔서 삽입하게 되면 동영상이 들어올 거고요. 위치 얹어주시면 되겠죠? 동영상에 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비디오 재생에 대해서도 메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라. 재생이 끝나면 반복적으로 재생을 해라. 까지 해서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예요. 제목부터 넣도록 하죠. 표에 대해서는 몇 줄인지 그리고 몇 칸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표 내용만 오롯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빼고 생각해 보면 줄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줄이고요. 칸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칸입니다. 그러면 표를 삽입하겠다라고 클릭하셔서 열은 3열, 행은 4행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크기 적당히 결과물 보시고 조절하세요. 왼쪽과 위쪽에다가는 도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됩니다. 타이핑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죠. 궁서에 18. 글자의 위치도 각각 가운데 그리고 위아래에서도 중간 맞춰주도록 할게요. 표에 대해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번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표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 스타일 보이시죠? 거기서 이름 똑 떨어지는 거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아이를 찾았는데 색감이 많이 달라 보이죠? 그건 표를 선택을 했을 때에 왼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머리끌 행과 주머니 행의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크를 해제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왼쪽의 도형 그리고 위쪽의 도형도 지시사항 맞춰서 왼쪽 도형은 그라데이션, 위쪽 도형은 두 개를 조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컨트롤 누르셔서 복사할게요. 복사, 몽땅 다 선택하셔서 크기 적당히 늘려주세요. 글꼴에 대해서는 궁서 18이라고 하는 건 도형들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요. 몽땅 선택을 하셔서 글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맞춰주세요. 오타는 없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네요. 제목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를 만드실 적에 차트 단추를 누르셔서 대화창이 뜨면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결과물 보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생성되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항목 1번에다가 2016년 입력된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와 한국에 대해서만 필요하고 계열사항은 필요가 없어요. 요만큼 필요가 없다라고 지울지라도 공간은 남기 때문에 공간조차 사라질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모퉁이에다 모서리에다 커서를 정확히 두시면 대각선 화살표 보입니다. 크기를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막대만 필요한 대로 보여져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데이터 입력 창은 닫으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적에 그 차트 안에 있는 글꼴은이라고 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도둠에 16 외곽선이 있어요. 외곽선에 대해서는 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차트 디자인, 차트 서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에 색깔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곽선의 색깔을 깜장색으로 보일 수 있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 이외에는 세부 조건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차트의 제목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목의 글꼴 궁서의 24에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조로록 블럭을 잡으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채우는 색깔이라든지 선의 색깔 그리고 그림자 등은 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차트의 디자인,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 색깔 꾸며주는 서식에서 변경 가능하네요. 채워주는 건 흰색, 테두리는 있어요. 그림자를 주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 영역에 대해서 색깔 값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차트 주변에 갖다 놓으시면 차트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제목이에요 라고 이름이 뜨죠. 차트 영역일 때 선택하셔서 서식에 가시면 색깔 하나하나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채우는 색깔 노랑,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곳 클릭하셔서 역시 채워주는 거 흰색, 데이터 서식이 보입니다. 한국 계열에 대해서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이라고 하면 요 주황색 막대를 얘기하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한국에 대해서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줬는데 보조축으로 꼭 지정을 하세요 라고 했으니 맞춰주고 나오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값을 표시하세요. 2020년에 전체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이면 여기 그 중에서도 전체 계열이라고 하면 파랑 막대기 얘기하는 거였군요. 클릭하셔서 몽땅 다 선택되는데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 친구만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 값으로 값이 보여집니다. 지시사항은 여기까지인데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까요? 입력할 때 제가 천 단위 구분교를 안 넣었군요. 나중에라도 수정 다 가능합니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16,000 불만 없습니다. 기본 단위도 2,000 맞는데 여기에서 표시하는 형식이라고 해서 표시 형식 찾아가셔서 천 단위 구분교를 숫자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보조축도 마찬가지겠죠. 클릭하셔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000이었군요. 기본 단위는 1000 단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시 형식 숫자를 천 단위 구분교 넣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있는 표식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은 없을지라도 표식이 압도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우리 표식도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말고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결과물 보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형식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 크기도 좀 작아 보이죠? 크기도 2배 키워보도록 할게요. 10. 이제 얼추 보이는군요.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에 대해서 요소를 추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차트 디자인해 보시면 왼쪽에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다. 어느 쪽에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클릭하셔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범례가 들어있는 상태라면 아래쪽에 따로 뽑아놓은 범례는 필요가 없죠. 선택하셔서 삭제, 딜리트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지나가는 눈금선도 우리는 필요가 없네요. 이 친구라고 선택하셔서 딜리트. 나머지 도형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스타일에 대해서 미세육과 파란 강조 1번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모양까지 다 지시가 되어 있죠. 도형 서식에서 미리 만들어진 것 중에 찾으셔야 되겠네요. 미세육과 파란 강조 1 글자는 굴림의 18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들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선들이 좀 안 보이네요. 선의 색깔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도형을 넣는 슬라이드로군요.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도형을 보시면 이렇게 반딱반딱하고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은 스마트 아트 이용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도형들을 다 입력하시고 나면 글자, 글꼴 굴림의 18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고요. 색깔들도 까만색은 까맣게, 흰색은 흰색으로 보이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올록볼록해 보이는 친구의 경우에는 스마트 아트 이용할 겁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가장 비슷한 아이를 선택해서 갖고 오시되 개수가 안 맞으면 지워주시면 돼요. 이건 필요가 없군요 라고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흑백이긴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유추가 되실 거예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서식 가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색깔 바꿔주시거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알록달록하게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서 스타일 보시게 되면 3차원의 만화와 강한 효과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걸로 줘야 될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도 글꼴은 똑같이 굴림과 18입니다. 스마트 아트는 따로따로 선택하셔서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해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선의 모양이나 굵기도 비슷하게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 주셔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묶음과 오른쪽에 있는 묶음 그룹으로 묶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몽땅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뒤집느라고 글씨가 뒤집어진 경우에는 따로 텍스트 상자 만들어서 얹어 주세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 주세요, 닦아내기, 그리고 바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는 거 잘 구분하셔서 저장하셔야 되겠죠?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닦아낼 거예요. 닦아내기. 방향을 위에서라고 했으니까 효과 옵션에 가셔서 방향까지 맞춰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룹, 바운드, 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하이퍼링크와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이 되는지 슬라이드 쇼를 확인해 보세요. 처음부터 6번째 슬라이드로 링크가 되는지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뜨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저장.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정하시면 되겠죠.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2023년 12월 달 문제도 끝났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